최근에 제가 어떤 사모님이 딸 셋 모두를 하버드 보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법 변호사로 이혼 케이스를 다루면서 우수한 가정의 이제 속사정을 보게 되는데요. 고객 중에서 의사, 변호사, 약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명문대 출신의 전문 여성들이 유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와 미국 명문대 나오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여성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딸을 사랑한다면 하버드 보내지 말라 6가지 이유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6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드는 인물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알려진 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금나나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은 지금 83년생으로 39세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40세네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02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에 미스코리아 출전해서 미스코리아 진이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양학, 질병역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현재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있더라고요. 이분 위키피디아에도 나오는데 이분 보면 official 웹사이트도 있어요. 저 official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게 팬레터도 받는데 팬레터를 받는다는 것은 이분이 연예인인지 아니면은 교수도 요즘은 팬레터를 받나봐요. 그래서 결혼을 여태까지 안 하고 계시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공부가 내 길이다.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넷 리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자넷 리노, 이분 유명한 분이신데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최초로 법무장관직을 맡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코넬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고요. 하버드 러스쿨을 나온 다음에 그 법무장관직, 클린턴에 의해서 그 어터니 제너럴로 선임이 됐죠. 그리고 법무장관 재임 중 사이비 집단 다윗파를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80명을 사망케 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임이 됐고, 재임 기간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머니카 루인스키 백악관 인턴 성추문도 있었고, 클린턴 스캔들 특검 수사를 주도했으나 자신이 필요한 의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넘기지 않고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호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57세 파킨슨 디지즈에 걸려서 78세에 독신으로 살다가 그 플로리다 출신인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물려준 그 집에서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에리스 스미스라고, 이분은 누군가 하면요, 사실은 제가 러스쿨 다니는 중에 그 이분 밑에서 사실은 수련을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근데 이분 에리스 스미스라고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아마 연방 뱅크럽시 코트의 판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싱글 결혼 안 하셔갖고 어떻게 결혼을 여태까지 안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자기는 못했을 거다. 왜냐면 자기가 점점점 신분 상승이 되고 그 대학교 나오고 법대를 가고 변호사가 되고 또 나중에 판사가 되고 나니까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 좀 괜찮다 싶은 남자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머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하버드 학부 스탠포드 의대를 나오고 뉴욕에서 피부과 전문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45세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명석한 딸인데 왜 아직 우리 딸이 결혼을 못했냐고 이 어머님이 사실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우는 걸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완벽해서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자, 딸을 사랑한다면 하버드 보내지 말라. 두 번째 이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 서동주 씨 혹시 아시는지요? 그 서세원 서정아 분의 따님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닌데 MIT 학사 유펜 경영학 박사 과정 중에 2010년 하버드 출신 남성과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혼 후 곧 샌프란시스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땄고 현재는 한국에서 연예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가 너무너무 연예인 이상이고 전신 성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석지영 교수님 유명하시죠? 한국 최초로 테니어 트랙이라고 그러죠. 종신 교수,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이신데요. 굉장히 또 미인이고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첫 남편도 하버드 법대 교수였고요. 두 번째 남편도 하버드 법대 교수. 그러니까 첫 남편하고 둘째 남편과 본인 셋이 같은 직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이분이 일단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그 남편도 같은 하버드 법대 교수이시네요. 서진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하버드 박사,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까지 그리고 책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그런 책도 쓰셨는데 이분은 이혼을 2번 한 것으로 압니다.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이혼을도 마다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혼했기 때문에 하버드를 간 건지 글쎄요. 이 하버드를 나온 이후에 많은 그 여성들이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재혼 후에 또 쉽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의 재력과 명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결정을 또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버드를 나온 다음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분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딸을 사랑한다면 하버드에 보내지 말아야 할 3번째 이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좋은 엄마 되기 쉽지 않다. 즉 자녀를 잘 키우기 힘들다는 건데요. 하버드 재혼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거의 애를 낳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공부하는 그 시간,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될 그 20대, 30대 사실은 공부하느라고 애 낳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석지영 교수분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법대 동료 교수이자 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노아 펠드먼하고 결혼했다가 2 자녀를 뒀는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일과 육아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늘 엄마로서 역할을 잠시 미뤄둔 터라서 가족들을 보면 늘 미안한 생각이다. 나는 항상 일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일을 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을 쪼개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집안도 돌보면서 틈틈이 사교 생활도 해야 한다. 아이들 재워놓고 부랴부랴 일하기 일쑤였고
주말도 늘 그랬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대신 봐주고 가끔 시간이 날 때도 남편이 7대 3 정도로 애들을 더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혼을 하고 다시 그 다른 하버드 법대 교수와 재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딸 둘을 모두 하버드 보냈어요. 그래서 한 딸은 의사, 한 딸은 변호사가 됐는데 이 따님들은 다행스럽게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 즉 할머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 4명을 지난 20년간 라이드 주고 픽업하고 밥해 먹이고 이런 손주 손녀를 뒷바라지 하는데 지난 20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 클 때까지 항상 라이드를 줘야 되죠. 그 딸을 하버드에 보내서 할머니인 당신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왜냐면 아까 석지영 교수 그 말씀처럼 항상 일하는 엄마는 자녀와 시간 보내기 힘들고 또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자, 딸을 하버드 보내지 말아야 4번째 이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하버드 출신들은 최고가 되어야 하고요. 또 최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버드 및 아이비리그 자살률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자살했다 그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회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 칼럼을 보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미국 내 8개 명문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는 약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18% 학생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이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불안 증세, 우울증 증상도 심각해져서 분열 증상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중 21% 응답자들이 조사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요. 전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12장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예, 공부가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많이 피곤케 하고 몸을 상하게 하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 3장 7절 보시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진리를 찾지 못해서 우울해하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를 나왔다고 꼭 그런 진리를 찾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딸을 사랑하면 하버드를 보내지 말아야 할 5번째 이유. 하버드 박사학위 별로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기사 있었죠? 그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요. 박사 과정을 하는 19%만이 그 자신들이 사회에 자신의 쓰고 있는 연구와 논문이 사회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80%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소개시켜 드릴 분이요. 누구냐면 서사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대, 미국 브라운 의대 여기도 아이비리그 하버드 맘먹을 정도의 좋은 곳입니다. 미국 브라운 의대 생물학 박사를 취득했는데요.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여자 목사가 성경적인가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분은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교 재학 시절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환상 중에 자신이 쓴 논문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UCLA 의과대 연구원 생활 시절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 한국 유명인이 뜨면 먼저 학위 검증과 논문 표절이 있는지 조사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논문 표절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표절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지 사실은 비싼 학비 내고 배우는 게 미국의 대학교의 모습이죠. 제가 다닌 로열라 러스쿨에서 제가 러 리뷰 편집위원으로 선출돼서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 배운 게 뭐냐면 이런 유명한 법대 교수라든지 스칼러 학자들이 논문을 기재할 때 거기에 표절이 있는지 정확한 리걸 사이테이션을 찾아서 교정을 해주는 일이 바로 러 리뷰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표절 시비가 붙을 일은 없죠. 그런 검증을 받고 퍼블리케이션을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아이비리그 학비가 6, 7만 불, 생활비 2만 불 포함하면 1년에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그런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쓴 논문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이 유명해지면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표절 시비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그 논문을 읽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는 보통 사람들은 별로 읽을 생각도 없고 읽질 않죠. 자,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논문에다가 굉장히 유식하고 학식 있어 보이는 그런 말로 논문을 기재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그러한 논문을 쓴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속화가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된 그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우리가 아까 석지영 교수님이 하버드 종신 교수, 법대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칼럼을 썼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썼는가, Governance Feminism.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보니까는 Governing Sex Through Bureaucracy, Jacob Garson and Jeannie Sock Garson 이라고 해서 이 두 분이 쓰셨는데 이 두 분이 현재 남편하고 같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 이 논문은 The Governance Feminism이 도대체 무엇인가, basically 뭘 말하고 있냐면 feminist하고 LGBT activist가 그러니까는 페미니즘하고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현재는 사기업 또는
뭐 연예계, 예술계통에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는데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basically 그런 요지로 칼럼을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그럼 또 뭐라고 말하는지 골로새서 2장 8절을 잠깐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미 저희가 봤죠? 허황된 말장난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에게 말을 하기를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내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간교하게 꼬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같이 보여갖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자가 처음에 그 뱀에게 속았던 사탄에게 속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신들과 같이 되고 또 현명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속임수에 속게 됐죠. 자, 딸을 사랑한다면 하버드에 보내지 말아야 할 6번째 이유. 하버드 졸업 후 세상이 원하는 엘리트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진 고생을 하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자살 충동, 우울증 극복하면서 하버드 졸업을 하면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석지영 교수가 페미니즘 그 책 잠깐 저희들이 그 개요를 봤는데요. 이러한 아이비리그, 하버드, 인본주의와 페미니스트를 키워내고요. 또 자기 극복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 힘들고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좋지만 구원받고 세상과 친구 되기가 쉽죠. 왜냐면 세상이 주는 명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력 그걸 의지하게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여성이 되기가 힘들고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 사탄의 체계를 돕는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로마 시민이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자인데요. 지구로 치자면 아마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 뭐 그 정도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공부와 율법에 정통하고 죄를 안 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배반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의 구세주를 안 다음에는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이 배설물,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여기 dung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딸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딸을 하버드 보내고 딸을 하버드 보낸 엄마라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버드 출신 따님은 가정보다는 일과 커리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관장하는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탄의 체계의 엘리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성상일까요? 자, 딸을 사랑한다면 하버드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딸에게?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코멘트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